안녕하세요, 비트TV입니다. 최근 기사들을 접하다 보면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굉장히 기사 제목들이 유튜브로 치면 썸네일이죠. 굉장히 자극적입니다. 비트코인이 항상 오를 때 보면 다들 죽었다, 비트코인은 사기다, 비트코인은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항상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런데 요새 기사들을 보면 너무 자극적이에요. 저도 좀 자극적이죠. 썸네일이 리플은 $10,000로 디자인 되었다 뭐 해가지고, 그래서 약간 우려가 되긴 합니다. 크리에이터나 차티스트들의 생각대로 진행이 될 건지, 아니면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 같이 비트코인은 하락을 할 건지.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중의 생각과 반대로 가는 게 비트코인 차트더라고요. 어쨌든 지금 XRP 가격을 기억하라. 더 이상 지금의 가격을 보기 힘들 것이다. 할인된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땡처리 마지막 기회, XRP 라스트 찬스란 얘기죠. 어쩌면 제 생각도 그럴 수 있어요. 아직 $1도 가지 않은 코인, 그리고 900원대의 XRP를 만난다는 게 기억 속에, 역사 속에 묻힐 수도 있을 겁니다. 분명히 몇 회 지나서 XRP가 900원일 때가 있었어, 600원일 때가 있었어,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제 영상의 댓글창에서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을까요? 자,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. 구독,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이 데이터 말고 방금 전에 좀 본 데이터가 있는데, XRP 아미를 대리하는 변호사 존 디튼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법적 측면에서 SEC와 XRP 모두 승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데이터를 내놓은 것 같아요. 제가 영상에서 SEC의 신뢰도에 관한 이야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. SEC가 이대로 무너지게 되면 미 정부 기관의 큰 축인 SEC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 SEC뿐만 아니라 미 정부의 신뢰도마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. 존 디튼이 말했던 양쪽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양쪽 다 승리를 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수는 있겠죠. SEC도 자존심 구기지 않고, 비참해지지 않고, 쪽팔리지 않고,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 누구도 SEC를 신뢰하지 않겠죠. XRP 리플을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90일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? 리플 대 SEC 사건 90일 내에 해결 가능하다. 지금 리플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는 어쨌든 그 근원은 SEC와의 소송 관련 이야기겠죠. 리플 대 SEC 소송은 합의 과정이 빠르게 다가오면서 최종 전환을 예상하도록 설정되어 있다. 이 사건은 점점 XRP 리플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. 유리하게 진행된다는 이야기는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지 않을까요? 암호화폐에 투자한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팩트 아닌가요? 저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채널에서도 이 리플 소송 관련 기사로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. 암호화폐 관련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죠. 이제 그 실마리들이 점점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. 이 기사를 떠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, 이제 전 세계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실생활과 접목시켜서 많은 산업 분야에 쓰려고 하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 암호화폐의 왕좌에 오를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될까요?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2025년과 2027년이 되면 전 세계 GDP의 10%가 블록체인에서 발생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. 블록체인 산업 분야가 성장을 하고 이거를 토대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가 조성이 될 것이다. 그리고 주요 국가의 정부에서도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데이터는,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기사는 중국이
비트코인을 밴시키고 채굴자들을 다 쫓아내고 마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을 범법자 취급을 해왔던 걸로 여러분들은 그 기사들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. 그러나 중국은 암호화폐를 엄격히 규제는 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들의 생각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전 세계에 뿌려진 블록체인 특허 중 64%가 중국에서 출원이 됐다는 것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은 획기적인 기술이고 경쟁력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들의 돌파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비트코인은 싫어하고 블록체인은 사랑하고 과연 그럴까요?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분리될 수 있을까요? 블록체인이 자동차 외관이라면 비트코인은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. 엔진이 없는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?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상이 없는 노동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산업의 형태죠.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중국에서 나온 뉴스들은 90% 정도는 걸러드려야 된다. 너무나 중국을 위하는 뉴스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파적으로 그 뉴스를 봐야 됩니다. 필터링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. 어쩌면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긍정적으로 노출을 시켜야만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. 그래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중국발 코인에 관심이 많아요. 지금은 눈에 띄게 뭔가 오른다는 생각들 안 하시겠지만 중국의 이더리움 네오라든가 비체인이라든가 이오스, 널버스, 테저스, 아이리스넷 뭐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차티스트들이 사 모으는 코인들이 될 거예요. 중국은 중국 중앙기관 자체에서 매해 최고의 블록체인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요. 작년, 재작년 이오스가 중국에서 1위를 한 암호화폐입니다.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나요? 그만큼 이오스가 보안성과 확장성에서 탁월한 코인입니다. 그런데 왜 하필 중국에서 이오스를 최고의 암호화폐로 뽑았을까요? 보안성, 공산국가, 살짝 힌트가 가시죠? 지금은 어떤 코인이든 한번 채택이 되게 되면 정부든 기관이든 기업이든 영향력 있는 곳에서 그 암호화폐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해집니다. 마치 피라미드식으로, 마치 다단계식으로 전파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기업에서 결제 라인을 바꾼다든가 하나의 시스템을 바꿔버리면 그 기업 때문에 먹고 사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그 시스템을 따라야 되고 그 결제 라인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도지코인 하는 이유가 도지코인이 트위터라든가 테슬라에서 활성화가 돼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된다면 테슬라나 트위터 때문에 먹고 사는 수많은 기업들이 그 시스템을 장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지금은 한마디로 춘추전국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. 코인의 춘추전국 시대. 과연 어떤 애가 채택이 돼서 세상을 바꾸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. 그리고 일본은 여러 해 전부터 이미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, 그리고 제가 아까 본 데이터에 의하면 블록체인 인재를 가장 많이 모시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고, 스타트는 어쨌든 중국이 빨리 시작을 했죠. 세상의 눈을 빨리 떴죠.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ICO도 허용을 조금씩 할 것 같고, 정부 기관에서 암호화폐를 따로 관리 감독하겠다는, 그리고 발전시키겠다는 기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, 시간 문제죠. 시간 문제. 완벽하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 시간의 문제죠.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알아가고 정부 기관에서도 블록체인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블록체인을 안 쓸 이유가 1도 없죠. 결국 블록체인을 빨리 이해하고 블록체인을 빨리 받아들이는 나라가 가까운 미래에 초강대국이 될 겁니다.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현실적인 멘트죠. 제가 또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? 어쨌든
지금은 리플 땡처리 기간이다. 리플 땡처리 기간은 이제 90여일 정도 남았다. 자,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. 자, 데일리 하들 기사에서도 자극적인 이야기를 써놨습니다. 근데 이분 이야기는 굉장히 좀 신뢰도가 크죠.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드포프. 그는 XRP와 라이트코인에 대한 빅런이 다가오고 있으며 하나의 지표가 다음 크립토 불사이클을 촉발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. 마이클 반드포프도 지금 리플이 땡처리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트위터 팔로워만 58만 4천 명. 마이클 반드포프의 글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. XRP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014년과 2017년의 주기와 지금이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. 떡상 전이란 이야기죠. 지금 이 차트인데 지금의 상황이 이전 14년, 17년도 차트와 거의 비슷하다. 이제 떡상을 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는 차트다.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?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까요? 비트TV인 제 생각도 아주 비슷한 생각입니다. 이제 리플의 저력이 슬금슬금 그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잘 타고 계신 겁니다. 리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암호화폐를 투자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불운일 수도 있어요. 리플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지금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나름대로의 신념과 확신이 생기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어쨌든 리플 지금 가격이 아주 저렴하다는 데이터와 그리고 58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 한 분이 XRP가 떡상할 거라는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. 어느새 또 수요일입니다. 오늘 또 운전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비트TV였습니다.